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돈이 없는 사주다 해서 사주라고 말하는 역술가도 있어. 안녕하세요. 운빨사주의 운빨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귀요미 운빨량이에요. 오늘은 가왕 조용필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용필은 최근 광복 80주년 공연을 가졌었는데요. 무려 28년 만에 KBS에 출연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왕 조용필의 사주는 과연 어떤 사주인지,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오늘도 자평진전 명리학으로 풀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주풀이 고고싱. 운빨도사, 가왕 조용필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나봐. 그러게나 말이야. 광복 80주년 콘서트가 방송에 나온 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조용필이 부른 노래 감동이 계속된다는 반응이야. 게다가 관객 2만 명 입장료도 전부 무료였다며? 그렇다더라고. 거기다가 사연을 공모해서 관객 2,000명을 모집한 게 더 감동이었지. 만 75세 나이신데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28곡이나 불렀다니 팬들도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나저나 운빨량이 너도 가왕 조용필 진짜 아는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한 시대를 풍미한 대스타인걸? 맞아. 조용필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참 많지. 거기다가 우리나라 오빠 부대를 처음 만든 것도 조용필이 처음이야. 하지만 인간 조용필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어. 그래서 대체 어떤 사주를 타고났는지 풀어보려고. 진짜 가왕의 사주인지 궁금하구만. 일주부터 빨랑 살펴보자옹. 그래, 가왕 조용필은 김효월에 태어난 을묘일주야. 일간에 있는 을목은 뭐냐면 생명력이 질긴 덩굴 같은 작은 식물인데 봄에 태어나서 태어난 환경은 좋아 보이지? 일지의 묘목은 습기가 있는 나무라고 봐. 그래서 이 둘의 조합은 뭐냐? 나무에 덩굴 식물이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야. 그래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태양빛을 볼 수 있어. 자수성가로 스타가 될 팔자라는 거군. 그렇지. 그리고 천간 지지가 모두 목오행이니까 간여지동 일주잖아. 그래서 자아도 강하고 끈기, 집념도 강한 분이야. 그래서 생존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일주라고 봐야지. 60갑자 중 3대 고집 안에 드는 일주니까 음악에 있어서도 타협은 없었다고 봐야겠지. 실제로 음악 장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셨다더라고. 그리고 조용필 아버지가 어릴 적에 노래 못하게 하려고 기타를 부숴버렸는데도 음악에 대한 자신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대. 일단 목표가 한번 정해지면 웬만한 역경엔 굴하지 않는다는 건데 과연 을묘일주다운 뚝심이 있다는 거지. 일지에 숨겨진 지장간도 보면 이 비겁밖에 없으니까 타협 없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왔다고 봐. 역시 그렇군. 사주의 격은 뭐야? 이 사주의 격은 걸록격이야. 이 걸록격도 자수성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격이거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성공하는 격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아 정체성은 아주 독보적이라고 봐야 돼. 월지도 일지도 걸록에다가 연지는 또 제왕지거든. 거기다 방합의 기운까지 합쳐지면 자아가 진짜 얼마나 강한지 몰라. 무슨 울트라 슈퍼킹 파워 사주 같네. 사주의 구조적 특징은 뭐야? 이 사주의 구조적인 특징은 말이야, 이렇게 비겁이 많은 사주인데다 재성이랑 관성을 쓰는 구조라는 거야. 재물과 명예를 얻어서 동료들이랑 나누는 구조라는 거지. 특히 재성의 동태에 눈길이 가는데 말이야, 재성은 남자한테 돈과 여자잖아. 근데 수많은 비겁에 둘러싸여 있어. 이런 구조를 이제 궁겁쟁제 사주라고 해. 궁겁쟁제? 그건 또 뭐다냥? 자신의 재물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사주라는 거야. 스탭들, 그룹 조직원들이랑 나누는 형태니까 진짜 이 사주 그대로 살아오신 거지. 뭐야? 그럼 연예인 사주가 아니라 사업가 사주 아냐? 연예인 사주는 식신상관이 많은 사주잖아? 그치. 식상은 자신을 남들한테 내보이니까 식상이 많으면 연예인 사주라고들 하는데 이 사주는 조금 달라. 식상 대신 도화살이 앉은 자리랑 직업 자리에 포진하고 있거든. 도화는 나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보여주고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니까 이것도 연예인 사주로 볼 수는 있어. 근데 좀 다른 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주는 궁겁쟁제 사주라는 거지.
재성 하나를 두고 여러 경쟁자들이 뜯어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돈이 없는 사주다 해서 거지 사주라고 말하는 역술가도 있어. 근데 그건 단편적으로만 보고 하는 말이야. 왜냐면 사주 구조도 잘 살펴봐야 되고 대운, 세운, 운빨도 봐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조용필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돈이 없는 사주는 절대 아니야. 왜냐면 조용필은 재물을 쫓으면서 살아온 게 아니라 대중한테 자신의 끼를 보여주는 데 전념해서 살아왔잖아. 간접적으로 돈을 벌고 또 그걸 많은 스태프들과 나누게 됐다는 거지. 이 들어온 재물이 연간에 뜬 정관, 그러니까 직업이랑 명예를 도우고 또다시 이 정관이 내 돈을 뜯어가려는 비겁들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돈을 쫓지 않고 자신의 목표나 끼를 발산하는 데 집중해서 살면 재성도 뺏기지 않고 어느 정도 지켜지고 또 명예도 더 커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돈이 없는 일반적인 군겁쟁제 사주랑은 다른 형태로 팔자를 풀어먹을 수 있고 스케일 자체도 다르다는 거지. 사주 구조랑 직업 때문에 공공한 삶을 살지 않게 됐다는 거군. 맞아. 근데 이런 사주 구조도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어. 남자 사주에서 재성은 육신적으로 내 배우자를 말하는데 이건 타인이랑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 배우자 입장에선 비겁이 강한 상대의 자아 때문에 성격 차이를 극복한다고 해도 이 재성을 극하는 비겁의 에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배우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야. 솔직히 이 재성이 비겁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구조니까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야. 특히나 이 간목 겁재운이 오면 여지없이 재성이 합고되니까 말이야. 배우자를 곁에 두기는 사실 어려운 사주라는 게 이 사주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 혹 관성, 자식이 있었다면 비겁을 다스려주니까 재성을 지킬 수도 있었을까 싶은데 이 사주의 관성이 절지에 앉아 있으니까 자식의 인연도 좀 약한 구조야. 아무튼 사주의 관성이랑 재성이 고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동태를 잘 살피는 게 이 사주의 핵심이겠지? 만인의 연인으로 살아야 될 운명이구만. 대운 흐름은 어떻게 흘렀어? 이제 인생의 운을 결정하는 대운이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조용필의 어릴 적부터 청년기까지 대운은 식신상관 대운방으로 잘 흐르니까 예술적 재능이 잘 발현된 시기야. 비겁이 직접 재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식신이랑 상관이 가교 역할을 한 기간이었겠네. 근데 35세 대운은 재성운이 와서 결혼은 했지만 그 재성이 비겁으로 변해버리니까 배우자를 지키기엔 사실 힘든 운이야. 실제 조용필은 첫 번째 결혼을 어렵게 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거든. 이혼할 때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전처한테 양도했다고 들었어. 실제로도 재성을 다 털고 간 대운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 45세 갑신대운의 두 번째 인연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지만 이 결혼도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지켜내진 못했어. 왜 이렇게 슬픈 일들이 생겼는가 보니까 이 갑신대운도 재성이 겁재를 달고 온 대운인데 갑기합으로 재성이 겁재 때문에 합거돼버리고 말아버린 거야. 재성이 합이 되면서 사라진다는 거지. 이때도 조용필이 많은 상속 재산에다가 자신의 재산까지 보태서 심장병 재단에 기부를 했다는 걸 보면 재성을 떠나 보낼 때 또 재물도 같이 보낸 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재성으로 인해서 너무 가혹한 일들을 겪으셨구나. 그렇지. 그래도 자신의 힘이 건재하니까 힘든 기간이지만 견딜 수는 있으셨을 거야. 그래도 배우자가 떠난 슬픔이 커서 10년간이나 활동을 접고 살으셨다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나 싶네. 이렇게 재성과의 연이 짧았던 건 다 이 군겁쟁제 사주 때문이라고 봐. 특히 이렇게 비겁이 많은 사주는 운에서 재성이 들어와도 지키기가 좀 어려워. 돈이나 여자가 들어올 때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지. 사주에 있는 비겁들이 재성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재성운이 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재물과 여자를 가져가 버리니까 말이야. 훌륭한 예술인도 운명은 어떻게 하지 못했구나. 그치, 많이 안타깝지만 대신 다른 걸 또 타고나셨잖아. 모든 거는 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번 영상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이 군겁쟁제 사주는 재성운이랑 비겁운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 비견, 겁재가 강하다는 건 여자 사주의 식신, 상관이 강한 거랑 비슷해. 배우자랑 인연이 불리한 건 사실이니까 말이야. 그럼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재성, 돈과 여자를 취하면 파란이 생기고 지키기가 어려워지니까 재물을 너무 쫓지 말고 수시로 나누고 또 적선하면서 살면 액땜이 돼. 또 육친의 재성인 나의 부친, 그리고 남자의 경우엔 부친과 나의 여자가 되겠지. 이 육친들한테 너무 간섭하지 말고 또 비거분이 강하게 들어올 땐 주말분부를 하면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지. 응. 내 사주를 제대로 알아야 대비할 수 있지. 그럼 가왕 조용필의 앞으로 대우는 어때? 현재 대운이랑 올해 을사년 연우는 많은 사람들이랑 활동하느라 바쁜 운이야. 2029년 만 79세쯤에 이 직업적인 변화를 겪게 될 거니까 이때 은퇴하실 수 있겠네. 다음 대운 80대 중반 전까지는 이 자신의 힘을 도우는 대운이고 연운에서도 활동성이 좋아 보이네. 80대 중반 이후 말년에는 대운에서 다시 재성운이 계속되니까 이걸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때는 자신이 가진 걸 나누면서 사시면 무탈하게 잘 넘기실 수 있다고 봐.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하신 분이니까 기부하시면서 말년을 잘 마무리하시지 않을까 하네. 가왕다운 말년이 되시겠군. 여러분, 가왕 조용필의 사주를 오늘은 풀어봤습니다. 이 사주는 자기 자신이 사주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강한 사주입니다. 재성이 인연으로 올 때는 이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기도 했죠. 우리가 사주의 십성을 분석할 때 심리적, 사회적, 육친적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가왕 조용필은 육친적으로는 재성과 관성은 불리한 인생을 살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재성과 관성에 있어서 성공한 사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한 방송에 나와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한 독보적인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위안도 줬으니 그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아주 멋진 인생을 사셨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가왕으로 또 만인의 연인으로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사주풀이 많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희 운빨사주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운빨 넘치는 하루 되세요. 개인 사주 상담은 채널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알라뷰. 운빨사주